식사랑 사는 곳이랑 뒤섞여서 우리 살고 일하는 곳으로서 농촌이 적합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두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과연 서울에 이런 문제가 생겨도 이대로 둘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농촌의 잠재력을 좀 살리고 농촌도 살고 일하는 곳으로서 좋은 공간이 되려면, 즉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려면 우리가 풀어내야 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저희는 오늘 그 중에서도 이 문제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간계획 문제인데요. 공간계획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내가 사는 곳을 디자인하고 그리고 그 계획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도 하고 제도적인 뒷받침도 돼야 될 겁니다. 그 제도적 뒷받침 안에는 사는 곳, 일하는 곳, 소돼지 기르는 곳, 뭐 이런 것들이 잘 적합하게 분리된 농촌형 용도지구 이런 것도 만들고요. 또 농촌형 용도지구가 잘 작동하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용도 지역이라고 하죠. 용도 지역도 아마 재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법률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풀어내야 될 도전들이 산더미 같이 많은데 오늘은 그 현장에 계신 전문가님들 그리고 역대 농촌계획학회 회장님들 모시고 그 우리 지금 농촌이 당면한 문제를 다시 한번 공간 문제에 천착해서 살펴보고 또 해법을 풀어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정부 내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제 입법으로 넘어가서 우리 정부 내에 농촌 공간 계획을 법제화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 모신 거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 공간 계획이라고 해서 이름이 계획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계획으로 끝날 가능성이 아주 많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내용을 채워 나갈지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농촌 공간 계획이 형식에서부터 내용까지 실제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정말 허심탄회한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간 구조가 지금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는 오랫동안 도시 계획 개념이 이제 발달하고 그 개념에 의해서 도시를 질서 있게 그렇게 구조를 만들고 또 생활 여건을 만들어 왔습니다만은 농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의 다 이게 방치된 상태예요. 아무런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 없이 건축물이 만들어지고 축사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단히 무질서하고 또 생활상에 많은 그 고통을 가져오는 이런 일들이 아주 뭐 전국 곳곳 정부는 도시와 비교했을 때 농촌의 좋은 점은 무엇이고 불편한 점 또는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점은 일단 다들 자연환경을 꼽았고요.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경쟁을 하지 않는 이제 마음, 네, 그리고 도시에서와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고요. 청년들이 모이다 보니 그 불편한 점이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일단 교통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시골은 1시간, 2시간에 한 번씩 뭐 버스, 배차 간격이라는 게 없죠. 8시 반차, 11시 반차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버스 시간 때문에 차가 없이는, 자차 없이는 도저히 이동을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시만 되면 저녁 장사를 하는 집이 없다. 그리고 배달 음식이 없는 거. 그리고 가장 또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대리운전비가 너무 비싸다. 청년들이 좀 밤문화도 즐기고 옆 동네 시내에 나가서 술도 먹고 해야 되는데 대리운전을 하려면 3만 원, 4만 원, 5만 원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차라리 뭐 시내에 있는 어디 뭐 모텔을 잡아서 잠을 자고 들어와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을 또 꼽더라고요. 홍성군의 홍동면에 살고 있습니다. 면 지역에 살고 있고요. 아침 9시 버스 타고 나와가지고 여기 2시에 딱 2시 가까이 돼서 도착했으니까 아까 대중교통 말씀하셨는데 대중교통으로 왔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오니까 한 4번 갈아타가지고 지금 왔는데 충남 홍성이면 충남인데도 세종시에 오는 게 이렇게 불편하죠. 왜냐하면 모든 교통체계가 다 서울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농촌에 살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불편한 점이라면 말씀하신 교통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농촌 지역 주민들의 의사하고 전혀 무관하게 마구잡이식으로 들어오는 각종 개발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 년도에 농지법이 개정된 이후에 이제 축사를 농지 전용이 아니라 농지 이용하는 차원에서 허용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축사가 많이 들어서고 지금 그 제가 어떤 보도의 자료에 의하면은 근 4년 동안 축사 건축 허가가 4배나 늘었다고 그래요. 4배가 늘었고 거기에 따른 축사 민원도 4.5배가 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축사가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가. 또 그것이 결국은 어디냐 하면은 우량농지나 아니면 주거지역과 밀접한 지역에 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 경제발과 관련해서 개별 공장이 지어지고 했던 것은 이제 다 지금 이미 들어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이제 이런 부분도 결국은 농촌의 환경을 나쁘게 만들고 또 이러기 때문에 농촌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곳은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병원에 가는 횟수가 이제 늘어나는데 이런 치료를 받을 기회가 이제 상대적으로 도시적인 환경보다는 적다라는 거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농촌 출신이 아니고 고향이 아닌 한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익숙하지 않는 지역에 내려가서 뭔가 이제 관계 맺음을 하는데 그 관계 맺음 자체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것. 이제 그런 세 가지 측면이 이제 은퇴 세대들이 바라보는 농촌의 어떤 그런 좀 정착하기 어려운 점,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 위원장님 더 많이 연구하셨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그 농촌이라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도시라는 아들이 성장해가지고 이 농촌을 식민화 시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이 지금 도시에 대해서 식민지가 되어버렸어요. 마치 우리가 일제 식민지 수탈당했던 그런 걸 연상시키듯이. 그래서 음식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채소, 곡식은 다 농어촌에서 가지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의 산업 폐기물, 쓰레기, 오염물질 이는 다 농어촌으로 산지로 갑니다. 축사가 마을 인근에 건축 허가가 왜 나느냐? 그거에 대한 이제 집단 민원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태양광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서는 이제 혐오 시설 요 정도로 크게 대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축사 같은 경우는 엄연히 그 농지법이나 건축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허가를 내주는데 주민들은 이제 냄새를 우려해서 허가를 취소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죠. 그렇지만 허가 조건이 다 맞기 때문에 허가 취소를 해줄 수도 없고 결국은 그냥 공무원들이 이제 욕을 먹고 있는 건데 행정소송을 또 서로 하고 하지요. 해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패소를 합니다. 저희가. 소송보다는 주로 자문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소송까지 가면 주민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결국 행정행위 단계에서 제대로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지금 산업단지나 산업폐기물 매립장이나 발전소나 송전탑 각종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도시 때문에 사실은 필요한 시설들이 다 지금 농촌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민주주의 문제라고 봅니다. 다른 분들 다 말씀하셨으니까.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마을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산업단지나 이런 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금 충북 진천, 아까 진천 말씀하시는데 진천에도 얼마 전에 농민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그 한 20가구 정도 사는 마을이 통째로 없어지는 거예요. 산업단지 때문에. 근데 그 산업단지는 민간기업이 하는 겁니다. 근데 민간기업이 토지 수용권까지 가지고 지금 산업단지를 밀어붙이는 거고 또 거기서 또 좀 얼마 안 떨어진데 또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또 들어오는 데가 있고 근데 이렇게 마을이 아예 없어지고 농지가 대규모로 다 절대 농지도 전부 그냥 농업진흥구에 해제되고 이건 저는 농림부 책임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을도 없어지고 집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이런 사례들이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또 주변 거기 직접 편입이 안 되더라도 이제 환경 악화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요 우리 자료집에 잘 만들어 놓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협정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도화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렵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유재산권을 가진 사람조차도 자기가 시골 가서 산다면 축사입고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근원적이라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차원보다는 더 좋은 환경과 좋은 관계, 공동체 속에서 살고 싶은 게 우리 모두가 가진 근원적인 마음이라는 부분에 토대해서 민주적으로 규제를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위치를 이렇게 어떤 위치에 쓰면 되는가 하는 거를 마을이나 주민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데서 상당한 정도 거리 바깥으로 나가도록 나는 그런 기준이 만들어져야지. 만일의 경우에 어떤 실수가 있어서 이게 무슨 오염이 생기거나 무슨 폐수 같은 게 나오거나 할 때 그 피해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매우 좀 정밀한 그런 규정이 다 있고 하니까요. 좀 정밀한 어떤 그 방법으로 접근되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임신을 또 하고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고 보니 산부인과가 또 없어요. 병원을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춘천에 있는 이제 산부인과를 다니고 있는데 급하게 이제 농업하는 친구들이 뭐 진통이 오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거의 1시간 거리에 병원들을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함에 도사리고 있더라고요. 저희 친구들도 대부분 농업인 친구들은 아기를 가지면 이제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포기를 해버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워 이렇게 사실 도시보다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인프라가 부족하잖아요. 내가 또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키워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다시 도시로 교육 문제 때문에 나오는 친구들이 많고요. 놀랍게도 상당수의 군급 지역들에서는 공간 플랜 자체가 없습니다. 마스터 플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국토계획법상에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계획조차 없는 거죠. 아니, 공간계획이 없으면은 사실 에너지를, 그래서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을 구별해내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개발 사업이 들어올 때 그걸 즉흥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공간계획 어떻게 할 것인가, 농촌에 대한 어떤 그런 공간계획, 공간 마스터 플랜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어떤 그런 이슈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공간계획의 핵심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 난개발 그리고 축사라든지 공장의 난립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는 생각할 때 공장도 이제는 단지화가 돼서 어느 정도 다 수용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별 공장을 계속해서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우리 좁은 국토에서 이건 너무 무리다. 그러니까 단지화가 안 되는 개별 공장 허가는 내주지 말아야 된다. 이거 법적으로도 한번 제도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73%인가 아마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국토에서 이제 면 지역이 차지하는 또 읍 지역까지 합치면 더 넓은 지역인데, 사실 여기에 사는 여기에 사는 주민들에게 어떤 이제 이런 공간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지 좀 전면적인 실태 조사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충남의 어느 한 지역에서 환경단체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한 면에 보통 2개 정도의 아주 큰 어떤 이런 그 농촌의 정주 환경을 악화시키는 큰 문제가 한 면에 한 2개 정도씩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문제부터 좀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대안 같은 걸 해야지 저는 좀 촘촘한 진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까라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는 서로 초청하고 또 만나고 해서 더 많은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